안녕하세요. 마커 처리TV의 철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스튜디오 시티에서 또 제가 또 괜한 짓을 해서 리스크 안고 30만 불까지 갔다가 속으로 또 후회 졸라게 하다가 이제 다행히 윙컷으로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12만 불 윙컷을 해서 그때 이제 한 달 숙소비를 15,000불을 받기로 했는데 5,000불만 받고 10,000불을 덜 받는 상태고 그 10,000불을 받고 이제 이분은 11만 불이 남은 상태죠. 이렇게 되잖아. 사장님은 11만 불을 들고 이제 또 그냥 뭐 마바리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힐링 하듯이 그냥 뭐 큰 욕심도 없고 그렇게 다니셔요. 그 한 일주일 정도 흘렀나 그 11만 불이 또 오링이 나요. 오링이 나고 그때는 더 빌려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이제 뭐 저도 또 리스크를 안고 또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수원 사장님이 저인데 한 개 제안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어머님이랑 형제들이랑 대전에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자기 지분이 4분의 1만큼에 있다. 거기에 자기한테 이제 차용증 10억짜리 차용증을 쓰고 자기 그 공동 지분되어 있는 곳에 가압류를 좀 걸어달라. 그리고 바로 경매 처리를 법원에 넣어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이제 돈을 받게 되면 1억 5천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카오에 제 손님도 있고 또 뭐 찾아오시고 하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게 과연 성사가 돼서 1억 5천을 정말 줄까? 좀 그런 좀 생각. 물론 그분의 말의 신빙성은 있었지만은 좀 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제 게스트에 남양주에 사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이제 그분들도 거의 뭐 오링이 나서 이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하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대전 사장님이랑 그 남양주 분들이랑 갑니다. 가서 뭐 저는 뭐 그때까지도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이뤄질까 그냥 뭐 좀 뭐 별 깊은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 남양주 분들이 전화가 오셔요. 저 마카오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압류를 걸고 좀 형제들하고 티격태격 실랑이를 하다가 10억을 받았다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대전사님한테 10억을 주니까 정말 보수비 1억 5천을 주더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정말 야 이게 진짜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설명, 그냥 참 제가 할 걸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양주 사장님이 들어오고 근데 이 대전 사장님이 들어오셔갖고 하는 말이 이 이제 가압류를 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그때까지 한 5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500만 원을 남양주 쪽에서 댔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대전 사장님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1억 5천을 주니까 대전 사장님은 그러면 500 비용 들어간 거는 그냥 퉁치면 될 것을 끝내 1억 5천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들어가는 5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500만 원에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숙소에서 그냥 뭐 보고 뭐 이런 거는 뭐 서로 그냥 뭐 인사는 하고 할지언정 게임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게 좀 제 생각도 그거는 좀 500만 원, 1억 4,500을 공통 받았는데 그 500만 원까지 달라고 좀 이 사람들 생각이 조금 뭐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누구 편들 건 아니고 어차피 이쪽도 손님이고 저쪽도 손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말 앞전의 위기에서 그 200만 불을 때릴까 말까, 정말 이거 죽으면 자살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불과 한 22여일 만에 반전이 찾아와야지.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안 때리고 그냥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통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는 남양주 사장님들 같이 게임을 하러 가서 게임을 하고 점심 먹고서는 대전 사장님하고 같이 게임. 그때 무렵에 또 제 지인 한 분이 5천만 원을 들고 이 대전 사장님하고 같이 게임을 했어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두 팀이 게임을 한 거죠. 오전에는 한 팀.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연속으로 양쪽 다 이깁니다. 양쪽 다 이겨갖고 이 남양주 사장님들은 거의 시드 더블이 되는 상태고 수원 사장님은 벌써 한
한 3, 4억은 좋게 이게 얼마까지는 최소 3, 4억은 이겼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수익이 좋았는 게 이 대전 사장님은 이겼다고 뭐 무슨 땡큐 뭐 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꼭 이분은 이기면은 3만 불 아니면 5만 불 요거는 우리 1층에 내려가서 룰렛을 하자, 룰렛을 해서 이긴 거는 반반씩 나누자 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도 강원랜드 다닐 때 룰렛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뭐 물론 베네시안에서 룰렛 타입 많지만은 룰렛을 많이 해봤고 자신도 있었어요 룰렛은. 그래서 그러자. 근데 저는 어차피 틀려도 내 돈은 아니니까 이긴 금액에서 룰렛 할 금액만큼은 따로 뭐 자기 생각에 더 챙겨갖고 이기면 다시 반반.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또 룰렛도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뭐 거의 5만 불 정도를 룰렛 할 비용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렛도 마틴 15,000을 낮음 아니면 높음 1에서 18, 19에서 36에 칩을 높음이다 생각하면 19에서 36까지 높음에 칩을 칵 쌓아요. 낮음이다 생각하면 낮음에 쌓고 그럼 거의 뭐 5대5 확률이죠. 뭐 제로는 한 개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번 안에는 제가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힘 실은 곳 뭐 낮음이다 그러면 저는 뭐 4, 7, 6, 9 양 사이드에 힘을 실어요. 10, 12까지. 그럼 6번호가 들어오면 저희는 빙고예요. 그냥 뭐 센터 빙고가 아니고 그냥 양쪽에 있는 그렇게 해서 두 번 중에 한 번을 맞추니까 그 수익이 대단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5만 불이었다 그러면 첫 번에 때릴 때는 15,000에서 2만 불을 깔아. 틀리면 뒤에 3만 불은 배팅을 하면 그게 맞으면은 뭐 9만 제대로 맞으면 뭐 12만 15만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그거를 반으로 또 깨면 7만 5천이에요. 그럼 전 룰렛에서 7만 5천의 수익이 뭐 롤링 이 부분을 빼서라도 어떻게 땡큐보다 룰렛에서 먹는 게 더 많았죠. 그렇게 또 수익을 저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10일 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드는 점점 올라가고 뱃은 점점 커지고 시드가 든든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롤링 도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보름 가까이 또 20일 근 한 20일 가까이 또 양쪽 다 살아나요. 정말 제 지인 5천만 원 가진 분이 근 3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도 뭐 하루에 근 뭐 저녁에는 7, 8시간 오전에는 4, 5시간 그 저도 하루 한 13시간은 계속 그 업장에서 게임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0일 가량이 지나간 무렵에 이제 바카라 귀신이 나타났어요. 바카라 귀신이 일단은 남양주 분들한테 먼저 나타났어요. 남양주 분들한테 먼저 나타나셔갖고 한 3억 약간 이상 있는 시드가 하루 저녁에 땡이 나요. 땡이 나가지고 야 정말 뭐 다 뭐 해본 뭐 바카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머니에 돈 있는데 안 하는 오링이 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뭐 100에 한 명이 있을까나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3억 이상 올린 돈이 하루 저녁에 땡이 납니다. 근데 그때 오전에 이제 게임을 해갖고 그때 오링이 났다라고 하니까 참 이 대전 사장님이 뭐 그때까지도 좀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겠죠. 그 500만 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앙금이 남아 있더라고. 저것들 밉다라고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렇게 오링이 났다라고 하니까 참 뭐라 그래야 돼. 이 대전 사장님이 좀 즐거워하셨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양주 사장님은 그날 땡이 나서 그 다음날 한국 가시고 그리고 이 대전 사장님하고 제 지인은 이틀 후 또 바카라 귀신이 또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게임을 했는 게 한 2, 3일 정도 됐죠. 바카라 또 귀신이 찾아와갖고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를 맞아갖고 결국은 제 지인은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땄는 거 다 내주고 한 10만 불 정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딴 상태로 마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이겼다가 여기도 단위로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 지인은 그렇게 마감을 하고 떠나시고 이제 수원 사장님은 아직도 이제 거의 뭐 본전에서 약간 이기고 있는 상태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이제 혼자 이제 남으셨죠. 이제 혼자 남으셔갖고 게임을 했는데 그분은 뭐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시다가 100만 불 뱃이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저 똑똑히 기억나는데 플레이가 4개 내려가는 상태에서 플레이에 100만 원을 대더라고요. 100만 원을 대는데 그때 그 100만이 참 뭐 정말 저도 앞전에 100만을 뱃을 해봐서 알지만은 100만을 뱃을 해보고 저는 죽었으니까 100만을 대더라고. 와 그래갖고 대마이가 있네. 그래갖고 옆에서 응원해줘 먹으라고 했는데 플레이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100만을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시드를 회복한 상태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뭐 그렇게 또 빼서 크게 하는데 개입을 안 하는데 그때 개입을 했어요. 더 때리셔라. 그냥 100만을 더 때리셔라 플레이에. 줄 내려오는 거 같다 라고 하니 대전 사장님이 여기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뭐 마음속에서는 전 장난이었지만 줘보라 하면서 그냥 내가 100만 때리겠지. 100만 주세요. 그 칩을 100만을 마음은 안 때리지만은 정말 플레이가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만 줘보라 하면서 100만 제가 때린다면서 장난으로 100만을 플레이를 놨다가 뺐다가 이 장난을 한 2번을 했어. 2번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이 대선사님은 안 때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좀 내려가는 거를 100만을 때리면서 회복을 하고 다시 한 3, 40만 불을 이긴 윙커 상태에서 게임을 종료를 해. 그래서 제가 아쉬워갖고 플레이 카드 프리로 오픈을 시켰어요. 플레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플레이 6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플레이 오픈 거니까 또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뭐지? 다시 오픈 거니까 또 플레이가 떨어져요. 플레이가 11개 떨어지더라고. 와 그래갖고 저는 그때 이게 사실 뭐 본인 돈이라 그러면은 못 때립니다. 100만을 먹었는데 100만을 어떻게든 때려요. 때릴 사람 몇 있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돈 아니고 삼자이다 보니까 때리라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추긴 거지. 정말 때려보라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때렸으면 좀 많이 먹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은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역시 뭐 어저께 플레이 못 때린 그게 또 참 그거였는지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이 대전사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그날 거의 뭐 앞전에 또다시 한번 이겨놓은 거 다 잃고 거의 이제 본전에서 8억 5천 본전에서 그 본전 시드 밑으로도 이제 한 5억 정도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5억 한 몇천 남았을 거예요. 그걸 남겨둔 채 게임을 종료해. 그분도 이제 그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자기도 이 도박으로 인생을 걸 수 없으니까 남은 돈 갖고 다른 걸 그렇겠죠. 그 5억 몇천을 남긴 상태로 한국을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한국으로 가셔갖고 그때 저 이제 그 종남 양주 제 지인 대전 사장님을 통해서 그 달에 정말 제가 마카오에 있었는 4년 5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그 한 달이 제가 앞전에 잃어서 절망의 죽음의 나라까지 갈 생각에 했는 그 잃었는 만큼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때 뭐 마카오 그 태양성 직원이거더라고. 마카오를 통틀어서 저보고 롤링을 가장 많이 돌렸다고 하더라고 그 달에. 그래서 정말 많이 하긴 했구나라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진짜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에 그걸 참고 포기를 하고 다시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줘갖고 또 위기를 그렇게 넘긴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이 바카라라는 게 참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은 바카라 하지 마라는 정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면은 정말 자기 주제를 안 넘게 그냥 진짜 취미 삼아 따면은 쇼핑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지 바카라도 잘 되는 거지.
정말 재산 따먹기를 하고 내가 인생에 이거 참 절대 바카라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카라 술 좋아하는 사람들 룸사롱 가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술 먹지 않습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해외여행, 유럽 여행, 미주 여행 5,000만 원씩 이렇게 3,000만 원씩 여행 비용 쓰고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 1, 2천만 자기가 취미 삼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단 거기에서 오바를 하면은 모든 게 술도 그렇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 오바하면 해외여행도 1년 365일 해외여행 호화여행 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선을 안 넘는 선에서 자기 취미를 즐기고 하면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좀 이 바카라, 카지노, 블랙잭, 모든 이 도박이라는 거는 좀 중독성이 심해서 좀 조금 멀리 했으면 하는 게 그 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결과가 좋았던 결과보다는 나빴던 결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그걸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제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기사 회생해서 다시 이제 안정을 찾는 이야기 할 거고, 다음 이야기는 정말 이 추석에 명절에 명절에 누가 해외 도박하러 오고 해외 마카오에 그렇게 이제 없는 와중에 어떤 중년의 젊은 여성분이 예약 전화가 와요. 예약 전화가 와서 비행기를 끊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자기가 얼마 3,000만 원을 게임을 할 건데 비행기표를 2명을 비즈니스로 끊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때가 이제 추석에 손님도 없고 하니까 3,000만 원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시작을 3,000만 원 정도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2배 이상은 봐요. 3,000만 원 올인 나면은 절대 거기에서 게임을 종료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또 게임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행기 비즈니스가 왕복이 명절이고 특수기에서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 두 개 300만 원. 그리고 숙소비까지 하면은 그 한 450에서 한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3,000만 원이면 어차피 추석에 조용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500만 원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알겠다라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분들 강원랜드만 다니신 분들이었고, 그분들 이야기 자충우돌 다음 편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